문학으로 보는 인간의 생애 2화 사마천의 사기. 삶이라는 문제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사기는 고대 중국의 전설 시대인 한무제 시대부터 사마천이 살아낸 BC 100여 년 정도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5,000년 전에서 2,000년 전까지 3,000년간의 역사를 다룹니다. 정확히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기는 큰 흐름의 역사 줄기를 위해 인물들을 배치하고 스토리를 짜맞추기보다는 개별 인물들 하나하나의 스토리와 캐릭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느낌이 강해요. 왕이나 한 국가의 역사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를 살아낸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비중 있게 다룹니다. 제왕의 역사를 다룬 본기가 12권이고 제후의 이야기를 다룬 세가가 30권이거든요. 그런데 왕이나 제후 이외의 인물에 관한 기록인 10전은 다 합해서 70권입니다. 사마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사회의 각계각층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기는 서양으로 치면 일종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여러 인간 군상들을 나열하는 역할을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역사책으로 보자면 왕 중심의 역사 기술에서 벗어나 왕 외의 주변 인물들을 역사의 흐름 안으로 끌고 들어와 소개한 첫 번째 시도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천이 왕이나 제후 같은 권력자들 외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한나라의 사관 집안에 태어나서 자신 역시 사관벼슬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관벼슬에 종사한 지 10년째 되는 해, 사마천 나이 47세에 일응의 화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응이라는 장군이 흉노족에 항복한 것을 사마천이 변호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 거죠. 당시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지 않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50만 전의 돈을 내거나 아니면 궁형을 당하는 건데요. 궁형은 생식기를 자르는 벌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궁형을 당할 바에는 사형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당연한 선택이었는데 사마천은 궁형을 선택해요. 일단 50만 전은 없으니까요. 사실 이때 사마천은 돈 없음에 대해서 아마 깊은 절망을 느꼈던 듯해요. 사기에서 한 장을 할애해서 돈 버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인류 최초의 재테크서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열전의 69번째 편인 화식열전입니다. 사마천이 명예롭게 죽기보다는 불명예스럽게 살기를 택한 이유는 사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야 모르는 거죠. 사기를 완성한 후 나중에 명분으로 가져다 붙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선택이 후세인 우리에게는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의 우리는 사기라는 걸출한 역사서이자 다양한 인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사마천의 이런 일화는 사기의 내용이 왜 지배자에 대해서 삐딱한 느낌인지 이해하는 하나의 코드가 됩니다.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보여도 의심하고 충성을 다해도 비방한다라며 왕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부당한 권력을 비판하고 약자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서술가이거든요. 그래서 사기열전에서 제일 처음이 부당한 왕의 저항에서 산에 들어가 굶어 죽는 백의와 숙제의 이야기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열전에서는 그야말로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직업,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줄거리로 꿰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읽으시는 분들도 하나의 스토리를 찾아낸다기보다는 그야말로 하루에 조금씩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한다 생각하고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솝우화 읽듯이요. 사기열전을 읽고 전반적인 느낌을 이야기하자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인생들이 있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생 중에 정답은 없었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세상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식객 3,000명을 먹여 살린 맹상군의 이야기를 다룬 맹상군 열전에서는요. 맹상군의 우산 아래 모인 인재 중에 닭울음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동물 성대모사의 달인인데요. 당시 예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재주는 하등 쓸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맹상군이 다른 나라에 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아 쫓기다가 성문 앞에 이르렀는데 국경의 법으로는 첫 닭이 울어야 성문이 열리는 까닭에 멈추어서야 했습니다. 계속 있으면 추격군에 잡힐 위험에 처한 것인데 이때 닭울음 소리 흉내내는 사람이 특기를 발휘해서 성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죠. 맹상군이 이런 일을 예측하고 다구는 자를 인재 대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맹상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런 게 인생 아닌가요? 미래를 모를 수밖에 없어 늘 예측 불허의 상황에 처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이 결국엔 그 결과에 작용하게 됩니다. 맹상군이 닭울음 소리를 내는 사람을 인재 대접하는 것은 정답 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정답이 되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지금 정답 같아 보이는 일은 어느 순간 오답으로 판명날 수도 있습니다. 사기는 이런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 인생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단선적이고 일률적인 교훈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다양한 방법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기를 보면서 인생은 정답을 찾아가는 시험이 아니라 자신이 가는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인생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인생에는 다양한 길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동그라미로 채점이 되는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입니다. 게다가 이 주관식 문제는 정확한 정답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주관만 담겨 있다면 만족할 만한 답이 됩니다. 우리가 적은 답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답은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한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